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중계 보셨죠? 그러면 시장 근본주의자는 그 결과가 나왔어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산발을 리스크 관리하는 오늘 50% 매도하셨던 리스크 관리 하신 분은 이 변동성을 이제 잘 보셔요. 직전 저점에서 막아내는지 깨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30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판결 날 때 변동 줬죠. 그러다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금 확대를 해보면 어때요? 수직 급락이죠. 이걸 일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직전 저점 24만 원 확인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거와 반대되는 세상을 한번 보시죠. 호텔신라 우선주입니다. 이거는 거의 25%의 급등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재용 부회장 후계구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삼성물산도 급락하고 삼성생명도 급락할 겁니다. 삼성물산도 볼까요? 삼성물산 급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왜 하락하고 어느 건 올라가나? 즉 이재용 부회장 후계구도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삼바와 연골고리, 이게 문제가 다시 이슈화 되니까 이제 바이오주도 모멘텀이 좀 주려고 했던 게 붕괴되는, 심리도 악화되는 이런 상태가 되고, 반대로 이부진, 호텔신라, 우선주 상한의 보통주 전환, 지배구조, 이러한 틈새 에너지가 호텔신라 우선주는 급등하게 되는, 이런 걸 보면 세상은 참 눈물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료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뭘까요? 9월 달에 미중 간의 관세.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시장에서 이미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삼성전자 후계구도 삼성전자 42,500원을 딱 거주고요. 이 악재 때 삼성전자 42,000원을 지지해주냐, 선물 기준으로는 또 선물 기준이 또 중요하죠. 선물 기준으로 여러분들 253.5 이거를 깨지 않으면 삼성그룹과 연관된 종목의 변동성이지, 그리고 삼성전자 42,500원 지지 막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제가 삼성전자 42,500원 선물 253.5 이 라인을 생명선이라고 정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깨면 직전 저점 위협하는 공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깨지 않으면 뭔가 박스 전략이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거 시작을 해보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 파이트 리스트 재료가 나왔는데 시장은 어떻게 또 작동했습니까?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들 중에 이미 급등한 것들은 모나미나 신성통상이나 오히려 급락을 하고, 오늘 샘표가 상승하는 거 보셨죠? 무슨 차이일까요? 이 차이입니다. 샘표 한번 보시죠. 120일 동안의 평균값에서 크게 이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나미나 신성통상이나 이러한 또 일본 분매 관련된 종목들의 120평균에서 이격이 엄청나게 급등한 거는 이격 조정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신성통상 매도 못하신 분은 지금 2,000원 아래에서는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요게 이 120은 올라오면서 어디서 제자리 뛰기 할 때 실적은 요새 유니클로 잘 안 가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샤이족이 주문하는 건 있겠지만 이 부분의 실적 매출은 다음 분기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반등은 또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소미아하고 또 자주국방이라는 단어를 옆에다 썼습니다. 이제 우리 자주국방 이번에 예산안에 우리 국방 예산이 50조 편입됩니다. 그리고 500조 이상이 되는 그러한 예산이 이제 집행되면서 우리나라 정책과 연결된 예타 면제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통해서 항상 강조해 드리는 종목 있죠. 한국항공우주. 이제 4만 원부터는 여러분들 먹을 거 없어요. 오히려 비율 매도 들어가시고, 이거를 반대되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북방주로, 당연히 북방주에 연결돼 있지만 저는 오히려 한전 부지 3조 이상의
또 SOC 그리고 그와 연관된 전략 그리고 10월이나 11월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또 대중국 관련된 전략이 또 변경되나 그리고 10월 정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하는지도 연결시키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콩, 제가 홍콩 재료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나와도 제가 무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베이다이헌 이후에 나오는 단어들 보면 굉장히 험악한 단어들 많이 나오지만 홍콩발 블랙스완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홍콩 여러분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까지는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오히려 홍콩 H시장만 흔들지 본토 상해 증시는 오히려 유동성장, 금융 지원 또 거기도 약간 애국주의가 형성돼 갖고 중국 시장이 개방이 많이 돼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똑같이 이번 재료로 변동이 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 부분도 실전에서는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고요. 대만 1월 총통 선거입니다. 근데 옆에 제가 11월 22일이란 날짜를 왜 썼을까요? 12월 22일이 내년 1월 총통 선거에 들어가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당 추천 그러니까 누가 이제 대선 그러니까 총선 싸움을 하나 총통 싸움 하나 결정하는 날입니다. 요때 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오는지 지금 대만 여행 금지시켰거든요. 이 부분과 우리 반사 이익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백화점 주식들, 면세점 주식들 이런 것도 연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위엔화는 단기간에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엔화가 올라간다 해서 상해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드립니다. 오히려 3050은 돌파 안 하겠지만 끼역끼역 이렇게 우상향으로 오르는 금융 정책 지원 이런 게 형성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최종적으로 9월 1일 무역 전쟁이 확산되는 이런 과정에서도 확인되나 보시고요. 일단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이후로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에너지가 축소되거나 좀 뭔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무역 전쟁이나 이런 관세 전쟁이나 이런 기술 전쟁은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하는 부분으로 서로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게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 요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미리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시장을 공포로 만드는 게 뭐 마이너스 금리 또 장단기 금리 역전. 그런데 이거는 어널리스트를 분석하는 영역이라 봅니다. 뭐 리세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얼마 후에 또 나왔다 뭐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들이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한번 거론해 본다면 여러분들 이거를 그 수익률 부분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가격으로 한번 바꿔 보고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옆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노란색이 3개월, 파란 색깔이 30년, 뭐 빨간 색깔이 2년 이렇게 쭉 뭐 계속 역전현상하고 우하향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격으로 보면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승률이 어떤 시나리오냐면요.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채권 수요가 바보가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러한 급격한 급등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ABC로 부러집니다. 여러분들 다우지수 그 메가톤 탑 패턴으로 붕괴되는 거 예고해 드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저는 10월 11월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폭제가 9월 달에 18일 날 연준이가 금리 인하 하는지 동결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단기 금리 여러 가지 이 부분보다 저는 어떤 시각이 되면 나보다 더 바보가 내가 사는 미국 국채를 사줄 거야 이 심리가 붕괴돼야 우리 시장이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아니라 리스크 온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이 뭐 1800 붕괴하고 막 제가 어저께 공매도 친 세력들이 오히려 갑갑할 겁니다라고 했어요. 오늘 삼성 관련된 거에서 부정적 얘기 나왔는데도 요번에 3번 지지했던 선을 붕괴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진짜 문제는 3년짜리 국고채가 급등하고 원달러가 1220원을 여기 3번 두들겨 맞은 자리를 돌파해서 몸통으로 치고 나가야 셀코리아 나간데 오히려 3년짜리 국고채 급등하면서 채권 쪽의 자금이 안전자산에서 리스크 온 전략으로 이동해서 원달러가 1200원을 한 달 안에 깨고 내려가면 리스크 온 전략이 가동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은 이 에너지가 나오는지 동태적으로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호텔신라 우선주 아까 설명했듯이 급등하고 호텔신라가 바닥 패턴에서 뭔가 올라가려고 애는 에너지 역발상 전략 매수 전략 세우신 분들은 9만원과 10만원을 동그라미 거놓고 시진핑 국가주석 그 다음에 이부진 이재용 대주주 연골고리 이번에 대법원 판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에너지를 보시고 이게 면세점주와 같이 연계해서 가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그룹 불확실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그룹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럴 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이 삼성전자한테 물어봅니다. 삼성전자 보세요. 제가 파란 선을 딱 거놨어요. 8월 6일과 26일 날 32,500원 돌렸어요. 시장이 추세로 가려면 제가 빨간 선 거놓은데 44,500원 이거를 몸통으로 치고 나가야 우리 시장이 이제 랠리가 나오는 겁니다. 종목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치고 나가지 못하고 다시 파란 선을 깨고 내려가면 이번 하단을 또다시 검증해야 됩니다. 이번 삼성그룹 불확실성은 이 삼성전자 42,500원 SK하이닉스 7만원 요거를 갖고 앞으로 9월달까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 갖고 봐야죠.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파란 색깔로 계속 매도합니다. 근데 매도 규모가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 불확실성 재건해서 여기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보겠는데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1900을 만약에 깨면 공매도 금지, 비상 컨티전스 플랜이라든지 그 다음에 1조에서 2조 급격한 매수 에너지가 들어올 거로 보기 때문에 1900금은 급락했다 V자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선물과 연관된 변동성 전략만 계속될 것 같고요. 오히려 현물과 비차익 쪽에서 빨간 색깔이 언제 나오나 그리고 연기금 매수세 에너지 같이 추적해 보시면서 이번 파동을 예측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오늘 삼성그룹 불확실성 시장에는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종목 차별화가 나오고 아까 얘기한 리스크 온 전략이 이제부터 전개되는지 환율 부분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갖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